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저번 때 영상에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그 남성 직업군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특히 집안 위주로 좀 많이 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위가 집 하나 가능하고 직장 확실한 엘리트군, 그리고 4위가 의사 외 전문직이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의사 외 전문직에는 어떤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워낙 성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원 사례에 비추어서 우리가 결혼으로 여기 가입해서 성공하시는 의사 외 전문직 남성들도 있지만 참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뭘까? 제가 한번 편안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직이라고 우리 노블레스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꾸준히 해서 자기 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요, 국가 라이센스를 가진, 그것도 국가 라이센스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높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만큼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도 정년이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의사분이 국가고시 치르니까 당연히 있고요. 의사 외 전문직이라고 하면 우선은 한방의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판사, 검사,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여기는 다 공무원 쪽이죠. 그 다음에는 같은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나왔어도 판검사를 안 하는 변호사분들이라든가 회계사, 계리사, 변리사, 약사, 여기까지를 의사 외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판검사님이라고 그러면요, 진짜 완전히 학벌들도 엄청 좋으시거든요. 거의 다 S대예요. 그래서 정말 뭐 몸값이 10년, 15년 전에는 굉장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살아왔고 누려왔던 게 있어서 부모님 세대처럼 같이 일구어 나가려고 생각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반면에 판검사님이나 또 이렇게 행시나 입법고시나 외무고시 같은 분들은 앞으로 미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되는 하이 퍼포먼스 인디비주얼들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게 공무원이다 보니까 급여가 작아요, 월급이. 그래서 대부분 재력 있는 분들을 많이 희망하시는 거는 우리나라 사법고시 이후 내내 해방 이후에 모든 판검사님들이라든가 행시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바람인 것 같아요. 나한테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는 거를 조금 아시고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이분들 자체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결혼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예를 들고 싶으냐 하면, 같은 판사님이에요. 그런데 물론 요분은 지금 아직 결혼이 안 됐는데 아버님도 법조인, 본인도 S대 나와갖고 판사예요. 그리고 잘생기셨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300억도 안 봐요. 완전 재력이 많은 분들만 골라서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여성들을 해줘도 이분이 재력도 아주 높게 보는데 이 외모 있죠, 이걸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이게 혼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요 두 번째 분은요, 그냥 아버님이 지방대 교수세요. 그러니까 집안은 빤듯해요. 그리고 화목하시고, 그리고 같은 이걸 나왔어요. 그런데 요 분은요, 저한테 얘기할 때도 굉장히 막 쑥스러워 하시고요. 뭐 재력, 저는 뭐 그런 거 안 바랍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성적도 좋아서 신문에도 났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이 사람 성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서울대 나온 최고의 판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하고 결혼했냐 하면요, 이분은 그냥 우리 집은 아버님도 훌륭하시고 그렇지만 뭐 한
재력은 그야말로 지방대 교수시니까 한 10억 정도, 10억, 20억 안 되는 그 정도. 근데 사는 데는 지장 없으신. 그래갖고 뭐 몇백억은커녕 50억, 예, 저는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냥 같이 맞벌이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겸손하셨는데 성품이 정말 좋으셨어요. 이분은 어떤 분하고 했냐면 서울 재력이 아니에요. 지방 재력은 서울 재력으로 따지면 1.5배 내지 2배로 누리고 사시거든요. 그렇게 한 300억 이상이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한 500억 가까이 되는 지방에 계신 사업하시는 집 따님인데, 요 따님이 또 마인드가 괜찮아요. 자기는 결혼하고도 계속 일하고 싶대. 그러면서 둘이 정말 좋아갖고요. 완전 연애해갖고 알콩달콩 연애해갖고, 이 검사님도 연애를 많이 안 해보셨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결혼으로 갔고요. 이 남자분은 솔직한 얘기로 집 같은 것도 그냥 자기가 어떻게 대출 끼고 뭐 이렇게 전세로 얻으려나 하는 구체적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 여자 쪽 신세질 생각도 안 했는데, 여성분 자체가 집이 부산 쪽이다 보니까 서울에 어머니가 이미 요 도곡 렉스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고요. 오히려 이쪽 집에서 집 놔두고 뭐 때문에 전세 얻냐고 여자 쪽에서 남자 쪽 부모님한테 조심스럽게 나보고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또한 요 행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정말 장원급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다 텔레비에 나오는 고위공직자들이세요. 정말 이 의사회 전문직들은 나는 여성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무조건 처음부터 엄마 아빠가 이만큼 이뤄놓은 데서 자랐기 때문에 나 여기서부터 시작할래. 뭐 그것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같이 일구어 나가고 그러는 것도 즐거움이고 행복이거든요. 우리 거를 일구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 남자분들이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전문직이라도 아주 계룡남은 없어요. 집안들이 최소 빤뜻 중산층서부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 분이 뭐냐 하면, 이 행정고시들은요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신청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세종에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고시들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저는 행시는 안 봐요. 전 지방으로 못 내려가요.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요 남자분의 경우는 어느 날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도 벌써 굉장히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성품이 정말 좋다가 아니라 정말 착하신 그런 아버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충청도세요. 근데 뭐 가액 공부는 학원 하나도 안 하고 충청도에서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결과적으로는 이 서울대를 왔고, 그리고 본인이 공부해갖고 행정고시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님이 그래, 저한테는 관함한 아들이죠. 내 아들 앞길에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농사지을 땅이랑 그 충청도에 집이랑 있어서 저희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고위 공무원들하고 같은 세계에 살면서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처가가 재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김경애도 참 재력이라는 게 몇백억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상담하고 물어보다 보니까 그러면 한 50억 이상도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희의 뭐 몇십 배인데 너무 관함하죠. 저희는 그 정도도 안 오네요.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분도 어떤 분하고 할게요? 이분도 정말 이 군자동 쪽에 사옥도 있고요. 거기서 회사도 하시고 어머님이 밝힌 재력만으로도 수백억이에요. 그래갖고 요 여성분하고 알콩달콩 연애해갖고 결혼을 잘했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서로들 내가 남자분이 희망하고 여자분이 희망하는 게 요 오버랩 되는
공통분모를 이루는 데서 매칭 테이블은 잡히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이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판검사님들이나 행정고시나 뭐 이런 입법고시 이런 분들, 제가 공무원이라서 연봉이 많지 않으니까 이해는 해요. 그러나 저희가 워낙 재력 빵빵남들이 많은데 아까 그 판사님처럼 500억 밑으로는 안 본다,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처가가 급한 일 있을 때마다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집안들은 많으니까 그쪽에서는 그쪽에서대로 남자분들은 어느 선 안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여성분들도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정말 보배와 같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서로 도와가면서 일가를 이루면서 같이 이루어내는 행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직과의 혼사, 또 재력 있는 여성들과의 혼사, 네, 황금인력 부린 저 김경애 원장한테 전화 주세요. 띠링띠링띠링.